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곳곳에서 못질한 일본식 이름의 찹쌀떡이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국 충절의 상징인 이순신 광장 일대에 못지 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때 아닌 외색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중심시가 지인 이순신 광장 앞. 이순신 장군 동상 뒤로 못지라는 일본식 표현을 크게 내건 찹쌀떡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찹쌀떡 가게는 단 한 곳이었지만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못지를 내건 비슷비슷한 찹쌀떡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특산품인 것처럼 관광객들의 손에는 못지가 쓰인 쇼핑백이 하나둘씩 들려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가도 유명하고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가게들이 외색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수의 호국 정신을 대표하는 이순신 광장에 버젓이 일본어 상표를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못지 가게들이 이순신 장군이 군사 지휘를 했던 장소 국보문화재 진남관과도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은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수가 구국의 성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이순신 광장이고 거기에 이순신 저희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영어가 난무하는 그런 간판, 대형 간판이 있는 것은 좀 무리다. 시민들은 갑론을박입니다. 이순신 광장의 취지와 걸맞지 않다는 입장과 일본과 싸웠던 곳인데 못지라는 일본 그대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바꿔서 찹쌀떡으로. 상호와 간판 사용은 사업자의 자유일 뿐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권이니까 시민 개인이 누가 하나 못하나 안 좋다 평을 할 수는. 한편 여수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호가 아닌 이상 못질한 상호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국 충절의 역사가 깃든 여수 중심지에 일본식 표현이 쓰인 간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여수박람회장 앞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선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로 지난 3월 출범했고 7개 분과위원회에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 공무원들이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조성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 공무직 공무원 120여 명은 최근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조성 희망 의지를 담은 결의 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시급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일선에서 생활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그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광양 아파트 주차장 화재. 취재해보니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불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자동차 10여 대가 불타버린 광양 아파트 화재 현장. 바닥은 온통 까만 재로 뒤덮였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광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국가소등 합동감식반이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살펴보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주차장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감지기 2개 중 1개만 화재를 감지했고
불이 진화될 때까지 스프링클러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감지는 된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스프링클러 맞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세대 스프링클러에 누수가 생기는 등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MBC 취재 결과 아직도 일부 세대는 누수 등으로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만약 이런 대형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이거를 수리를 보수를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팔아넘겼는데 이 임대사업자는 2020년 부도가 났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제3자 매각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관리 주체가 지금 불분명해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취재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난 5월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김현우, 이승환, 라포엠의 공연 등 여러 가지 문화 공연들이 오천 그린광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동물원 속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관람객 노래자랑회 등 풍성하고 다양한 이색 대회들이 열려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성범에 이어 최용우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팀의 간판 타자 2명을 잃었습니다. 핵심 타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 속에 타선의 집중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가을 야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1로 뒤지던 7회 말 최영우 선수가 1루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1루수와 충돌하면서 넘어집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과는 왼쪽 쇄골 골절로 4개월 재활이 필요해서 시즌 아웃이 결정됐습니다. 저기서 다리가 얽히다 보니까 살짝 걸렸는데 여기 떨어질 때 지난주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나성범에 이어서 팀의 주축 선수가 또 빠지게 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후반기 반등의 신호탄이었던 강력한 팀 타선도 박찬호와 나성범, 최용우 등 핵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시즌 아웃 등의 여파로 예전 같은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KT전에서는 9회 원아웃까지 안타 하나도 못 때리면서 하마터면 노이트 노런을 선물할 뻔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1승 6패의 부진에 허덕이면서 5할 승률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7연패의 길고 긴 터널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이후 또다시 2연패. 5위 SSG에는 한 게임 차로 벌어졌고 4위 두산에는 4게임 차까지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20경기. 가을역으로 갈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무엇보다 투타의 집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선발 투수 이의리가 손가락 물집 부상을 이유로 아시아게임 대표에서 탈락하고 산체스가 복귀하면서 5선발 체제는 유지하게 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순간 한 방을 알려줄 해결사가 사라진 만큼 승부처에서 보다 세밀한 작전 야구 등 벤치의 역할과 역량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시즌 막판 줄부상과 투타 부진 속에 가을 야구에 빨간불이 드리워진 가운데 NC와 4연전 그리고 키움, SSG와 치르는 이번 주 7경기 성적이 기아의 2년 연속 가을 야구행을 결정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시와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정인화 시장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만나 업무 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인재 육성과 연구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와 광양시는 이를 위해 광양 지산학 캠퍼스 구축과 운영 지원 체계 마련, 특화 분야 기업 유치와 취창업 활성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완성 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 여름 긴 장마,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추석상에 올릴 과일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재수용 사과는 개당 10,000원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반면 소고기는 한우 사육 마리수 증가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학을 맞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독감 장기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이 추석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낚시어선과 유람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으로 음주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주의 시작은 종일 흐렸는데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10도 가까운 일교차 보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일교차는 작아지겠지만 당분간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22도, 순천, 광양, 고흥 21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6도, 그 밖의 지역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20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2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과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오늘 광양시청에서 열린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중앙의 지방 개입 최소화, 지방주도의 상향식 자치계획 수립, 지방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지방시대 구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조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